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도를 이어 제15호 태풍 탈라스가 9월 마지막 주부터 2022년 10월 첫째 주 사이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다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5호 태풍 탈라스는 필리핀이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탈라스는 타갈로그어로 날카로움을 의미합니다. 타갈로그어는 필리핀 인구의 4분의 1이 제1언어로 사용하는 오스트로네시아어족과 말레이 폴리네시아어족의 언어이며 사실상 필리핀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갈로그어에는 한국어처럼 존댓말도 있는데 윗사람이나 윗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문장 끝에 포라는 단어를 붙이면 됩니다. 탈라스의 의미는 전설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의 명언 나비처럼 날고 벌처럼 쏟아와 일맥상통해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차가운 느낌을 줍니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은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끝났다고 해서 방심하면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딥러닝이나 신체학습 기법을 이용한 인공지능 태풍 예보를 통해 유튜브 아니 세계 최초로 태풍 탈라스의 이동 경로에 대해 천기누설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상청은 2021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16호 태풍 민들레가 중형 매우 강한 태풍으로 규정해 2021년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민들레는 사피어 심슨 열대저압부 등급 5등급의 초강력 태풍으로 최저기압 92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10분 평균 55m/s의 대형 태풍이었습니다. 제16호 태풍 민들레는 2021년 9월 23일 21시 미국 괌 서쪽 약 170km 해상에서 중심기압 120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18m/s, 북동부 강풍 반경 330km의 열대폭풍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이후 북서태평양의 높은 수온과 약한 바람의 전담, 사방팔방으로 발산되는 해류로 인해 북서쪽으로 빠르게 발달했습니다. 지난 9월 26일 15시 미국 괌 북서쪽 약 1050km 해상에서 중심기압 92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54m/s의 격렬한 태풍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절정기를 지나 고해 정체가 되어 북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북해귀선 북위 23도에서 북동쪽으로 전환한 뒤 북동쪽에서 북북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2021년 10월 1일 18시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41m/s로 일본 도쿄를 통과했습니다. 일본 동쪽 해상으로 진격한 뒤 빠르게 북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온대저기압이 진행됐습니다. 일본 기상청 JNMA에 따르면 10월 2일 9시에 일본 삿포로 남동쪽 약 716km 해상에서 온대 저기압 976헥토파스칼까지 약화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한국 기상청 KNMA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 12시 일본 삿포로 남동쪽 약 71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 저기압 975헥토파스칼까지 약화됐다고 발표됐습니다. 민들레는 북한이 제출한 이름으로 단델리온을 뜻하지만 다행히 태풍 민들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2022년 태풍 이름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태풍 이름을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구난방으로 태풍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일기예보를 보면 태풍 이름에 대해 많은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댓글에 태풍 이름을 헷갈리는 구독자들에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15호 태풍 탈라스 이후부터 태풍의 이름은 제16호 태풍은 노루, 제17호 태풍은 꿀라, 제18호 태풍은 로키, 제19호 태풍은 성가, 제20호 태풍은 네삿, 제21호 태풍은 하이탕, 제22호 태풍은 날개, 제23호 태풍은 마냔, 제24호 태풍은 야마네코, 제25호 태풍은 파카르, 제26호 태풍은 상호, 제27호 태풍은 마와르, 제28호 태풍은 고초, 제29호 태풍은 탈림, 제30호 태풍은 독수리가 되겠습니다. 제15호 태풍 탈라스도 2011년 8월 25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물론 2004년 제28호 태풍 탈라스와 2017년 제4호 태풍 탈라스가 있었지만 각각 12월과 7월에 발생한 태풍이었기 때문에 태풍 발생 예보 기간에 가장 근접한 2011년 제12호 태풍 탈라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풍속은 JNA급에서 10분 평균 풍속 95km, 1분 평균 풍속 100km, 최저기압 970헥토파스칼, 최대 반경 420km의 강한 열대폭풍으로 기록됐습니다. 태풍 탈라스는 2011년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제12호 태풍으로 태풍이 직접 상륙한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2004년 98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태풍 독하게 이후 7년 만에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당시 태풍 탈라스는 일본 와카야마현에서 총 1800mm를 기록해 62명이 숨지고 46명이 실종됐으며 주택 1000유니트가 침수됐으며 3만 8천여 가구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기세이 본선을 포함한 도로와 철도가 파괴되었고 몇 달간의 복구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23일 열대성 사이클론 TD가 발생하여 일본 기상청이 태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8월 25일 오전 9시 열대저기압 998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18m/s, 강풍 반경 200km에서 강도와 크기를 약함으로 하는 태풍 TS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발생하자마자 북서진해 26일 오전 9시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27m/s, 강풍 반경 320km의 태풍 STS로 발달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중심기압 98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31m/s에서 발달한 뒤 서서히 북상해 약 3일간 위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30일 새벽 3시에는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35m/s, 강풍 반경 420km의 강한 태풍 TY로 격상됐습니다. 이어 오전 9시에는 최대 풍속이 초속 38m까지 올라 태풍의 절정기가 됐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일본 동쪽을 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태풍은 서북서진하면서 계속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태풍은 위력을 유지하며 북해괴선 30도 이상에서 감소세로 진입해 9월 2일 오후 3시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36m/s로 약화됐습니다. 이날 오후 9시에는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32m/s, 강풍 반경 400km의 강한 열대성 폭풍 STS가 되었습니다. 2011년 9월 3일 오전 9시 일본 시코쿠 섬에 상륙해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육지에 접근하자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시속 10에서 15km의 느린 속도로 이동했고 하루가 지나서야 지나갔습니다. 4일 오전 3시 중심기압 992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22m/s, 강풍 반경 350km의 열대폭풍 TS로 약화됐고 태풍은 동해를 지나 9월 5일 오전 3시 온대저압으로 바뀌었습니다. 태풍 발생 당시 일본 기상청은 최고기압이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이 초속 33m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후 분석 결과 최고기압인 8월 29일 오후 3시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약 25m/s로 해석돼 태풍 TY에서 강한 열대성 폭풍 STS로 격화됐습니다. 여기서부터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의 과거 태풍 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2년 15호 태풍 탈라스의 경로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여기서 활용할 분석 기법은 모핑으로 비교적 유효한 자료값인 2011년 태풍 탈라스와 2021년 태풍 민들레 데이터를 분석해 신뢰성이 매우 높은 2022년 태풍 탈라스의 이동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모핑이란 하나의 모양이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변하는 기술로 두 개의 다른 이미지 또는 3차원 모델 사이에 변화하는 과정을 점차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모핑이라고 합니다. 모핑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기술로 미국의 특수효과 회사인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앤 매직이 개발한 프로세서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기상 예보 결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열대성 사이클론 TD는 9월 23일 오전 9시에 발생하며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18m/s, 강풍 반경 200km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태풍은 발생하자마자 26일 오전 9시 북서진해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27m/s, 반경 320km의 중간 태풍으로 발달한 뒤 이날 오후 3시 980헥토파스칼을 기록한 뒤 사흘가량 서서히 북상할 예정입니다. 2022년 9월 30일 오전 3시에는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35m/s, 강풍 반경 420km의 강한 태풍 TY로 격상된 뒤 오전 9시에는 최대 풍속 38m/s로 격상됩니다. 태풍은 북서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북서진하겠고 태풍은 세력을 유지하며 북해귀선 30도 이상에서 감소세로 진입해 10월 2일 오후 3시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36m/s로 약화하겠습니다. 오후 9시에는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32m, 강풍 반경 400km인 중급 강한 열대폭풍 STS가 되겠고 3일 오전 9시 일본 시코쿠 섬에 상륙한 뒤 센카쿠 열도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육지에 접근하면서 속도가 느려지면서 시속 10에서 15km의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데 하루 뒤나 되어 홋카이도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0월 4일 오전 3시에는 중심기압 992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22m/s, 강풍 반경 350km의 열대폭풍 TS로 약해지겠고 10월 5일 오전 3시께에는 온대저압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현재를 반영하는 거울이고 미래를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위대한 역사학자 사마천은 그것을 수령사와 지뢰자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헬리카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 그리고 미래와의 대화라고 묘사했습니다. 과거를 묘사함으로써 무엇이 옳지 않다는 역사의 미래 예측력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든 재계든 각계 지도자들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더욱이 지식이 해방되는 집단지성 시대에는 역사 공부가 결코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지도자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 삶에 필요한 귀중한 자산이자 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서양에서는 페르시아 전쟁사를 쓴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헤로도토스를 역사의 아버지로, 동양에서는 기원전 1세기 중국 최고의 역사서 사기를 쓴 사마천을 역사의 성자로 꼽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기록된 자연재해 중 자연재해 기록만 추출해 분석한 결과 가뭄 홍수 33건, 우박 24건, 메뚜기 떼 23건, 지진 48건, 산사태 9건, 태풍 19건, 용사월 24건 등입니다. 당시 자연재해는 군주가 종묘를 등한시하고 제사를 폐지하고 가혹한 정치와 과도한 토목공사 등 하늘에 대한 정책을 펼 때 발생하는 재해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정전, 책기, 감상선 등을 통해 백성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고 죄인들을 석방했을 뿐만 아니라 사면도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재해 시 선정 방침은 군주의 덕목이며 천관에 보답하기 위한 당대의 신화적 사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부동산 하락에 대해 걱정하는 반면 국민을 돌보라고 선택된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고혈을 더 빨아들이고 각종 악법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외교부 청사로 옮기는 데 사용한 정부 예산은 5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15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자연재해를 일으켰지만 일본은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단지 4명의 사상자만 발생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162건, 66,341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는데 이 가운데 9월 6일 제주도에서는 7,968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로 임시 거주시설로 대피한 주민은 우리나라에서 물난리가 일상이었던 1980년대 수준인 2,9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제외하면 박근혜 당시 세월호 참사 이후고 단일 사건으로 사상 최대 인명피해로 기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삼국시대만큼 민생에 대해 통감하는 정치 지도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는 문구는 네티즌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상의 인기 문화 콘텐츠인 일종의 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의장은 최근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관련해 욕심과 같은 실수라는 표현을 통해 정 의원과 새 비대위 체제를 저격해 이 밈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과 동일한 실수라는 표현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심지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소위 애국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밥그릇 싸움만 하느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드러난 정치적 욕심을 되풀이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는 독사신론에서 역사를 잊은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희 유성룡이 임진왜란 이후 징비록을 쓴 의미도 후세의 역사적 교훈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작가 유한주는 김광국의 성동정원에서 사랑하면 알게 되고 볼 것이니 그때 보는 것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썼는데 이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에서 인용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사랑하고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역사에 휩쓸릴 뿐입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 속에서 무언가를 깨닫고 배우지 못하면 불행한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